안녕하세요. 파일을 디지털 화폐로 안내하는 토끼굴입니다. 잠깐만요. 영상 끄지 마세요. 음모론일지 아닐지는 여러분의 댓글로 확인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 밤 잠 못 주무실 수도 있습니다. 미리 경고드립니다. 세 개의 이름을 기억해 두세요. 에레보르, 엑스머니, 파이. 지금 이 세 단어가 전 세계 금융 질서를 아주 조용히 바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2023년 3월 기억하시나요? 실리콘밸리 은행 SVB가 무너졌습니다. 48시간이었어요. 단 48시간 만에 160조 원 규모의 은행이 사라졌습니다. 수백 개의 스타트업이 하룻밤 사이에 자금줄을 잃었고 창업자들은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자기 계좌가 동결됐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공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황의 한가운데서 이상한 뉴스가 하나 흘러나왔었죠. SVB가 무너지기 직전 피터 틸이 운영하는 파운더스 펀드가 SVB에서 대규모 자금을 인출했다는 보도였습니다. 피터 틸 측은 말했습니다. 단순한 리스크 관리였다고. 리스크 관리? 네, 맞습니다. 그건 사실일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었죠. 리스크를 피했다면 그 다음 선택이 무엇일까요? 피터 틸이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팔 공동 창업자, 페이스북 초기 투자자, 팔란티어 설립자,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영리하고 가장 논쟁적이며 가장 앞을 내다보는 인물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가 SVB 붕괴 이후 선택한 것이 바로 에레보르 은행입니다. 에레보르. 이 이름 어디서 들어보셨죠? 맞습니다. 톨킨의 세계관입니다. 반지의 제왕, 호빗. 그 세계에서 에레보르는 용 스마우그가 지키던 황금의 산입니다. 드워프들의 고향이자 세상 어떤 군대도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는 요새. 피터 틸은 왜 하필 이 이름을 골랐을까요? 저는 이게 단순한 취향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선언입니다. 내 은행은 요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기존 금융 시스템이 무너져도 나는 살아남는다. 에레보르의 타깃 고객을 보면 더 선명해집니다. AI 스타트업, 방위산업체, 암호화폐 기업. 그리고 틸은 이미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 인프라 회사 라이트 거래소에 투자해놨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에레보르 은행은 디지털 자산 시대의 금고입니다. 차세대 금융 생태계를 품으려는 요새입니다. 그럼 그 요새 안에 뭘 채울 건지가 문제겠죠. 두 번째 이름으로 넘어갑니다. 일론 머스크. 1999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8살의 머스크는 엑스캄이라는 회사를 창업합니다. 꿈은 단 하나였었죠. 인터넷으로 전 세계 금융을 통합하는 것. 은행 없이, 중개자 없이 누구나 스마트폰 하나로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세상. 혁명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런데 그 꿈은 이사회에 의해 꺾였습니다. 머스크는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쫓겨났고 엑스캄은 페이팔로 합병, 결국 이베이에 팔렸습니다. 그 후 머스크는 440억 달러를 주고 트위터를 샀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한 일이 이름을 바꾼 것이었죠. X로. 많은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저도 솔직히 처음엔 그냥 별난 취향이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지금 X가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웃음이 사라집니다. X 트위트가 미국 각주에서 송금 서비스 라이선스 면허를 취득하고 합법적으로 자금을 이동시킬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습니다. 연 6% 이자율 계좌, 메탈 카드, 실시간 국제 송금, P2P 결제, 그리고 지금도 계속 확장되고 있는 금융 서비스들. 이건 SNS 회사가 부업으로 결제 기능 추가한 게 아닙니다. 이건 은행이 SNS를 갖게 된 겁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은행보다 더 큰 무언가가 되려는 시도입니다. 머스크가 직접 말했습니다. 공개 인터뷰에서요. 나는 X를 사람들의 경제적 삶의 중심으로 만들고 싶다. 경제적 삶의 중심. 은행 앱 이야기가 아닙니다. 월급을 받고 저축하고 대출받고 결제하고 투자하는 모든 것을 X 하나로 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 파이프의 흐를 물은 뭘까요? 달러? 물론 달러도 흐를 겁니다. 하지만 달러만으로는 이 그림이 완성되지 않겠죠. 달러는 여전히 연준이 통제하고 국경을 넘으면 수수료가 붙고 은행을 우회할 수 없습니다. 머스크가 꿈꾸는 세상에는 달러보다 자유롭고 더 빠르고 더 저렴한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도지코인 회원들은 도지가 선택될 거라고 붕 떠 있네요.
꿈도 야무지지 않나요? 세 번째 이름입니다. 니콜라스 코칼리스. 파이의 창시자, 간혹 사토시라고도 불리는 남자. 그는 의도적으로 조용한 사람입니다. 인터뷰도 잘 안 하고 SNS도 거의 안 하고 화려한 무대에 잘 나서지도 않죠. 하지만 그가 가진 것은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희귀한 자산입니다. 네트워크. 그는 스탠퍼드 대학교 창업 엑셀러레이터 스타트엑스의 CTO였습니다. 스타트엑스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리콘밸리 1세대 유니콘들, 페이팔, 에어비앤비, 핀터레스트, 이 회사들이 아기였을 때 젖을 먹인 곳이었죠. 니콜라스 코칼리스는 그 산파였습니다. 수천 명의 창업자를 만났고 그들 중 많은 수가 지금 실리콘밸리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이런 사람이 2019년에 선택한 프로젝트가 우리의 가슴을 웅장하게 합니다. 바로 파이 네트워크입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채굴 가능한 암호화폐, 전기도 필요 없고 고가의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하루에 한 번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됩니다. 처음 들으면 솔직히 스캠처럼 들립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너무 쉽거든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는데 버튼 하나로 코인을 준다고요? 그런데 숫자를 보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현재 파이 네트워크 등록 유저 6천만 명입니다. 비트코인이 6천만 명 유저를 모으는데 10년 걸렸습니다. 파이는 5년입니다. 스탠퍼드 컴퓨터 과학자가 실리콘밸리 최고의 네트워크를 가진 사람이 왜 굳이 이런 방식의 코인을 만들었을까요? 기술적 혁신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저는 파이의 기술 구조에서 힌트를 찾았습니다. 파이는 스텔라 프로토콜 기반입니다. 스텔라가 뭔지 아세요? 원래 목적이 뭐였냐면요. 글로벌 결제 표준입니다. 은행 없이 전 세계를 연결하는 금융 인프라. 국경도 없고 수수료도 거의 없고 누구나 쓸 수 있는 결제 네트워크. 들으면서 느낌 오시죠? 그럼 이제 세 개의 퍼즐 조각을 동시에 펼쳐놓겠습니다. 피터 틸의 에레보르 은행, 디지털 자산을 지키는 요새이자 금고, AI와 암호화폐 기업을 품는 차세대 금융 허브,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X, 전 세계 경제적 삶의 중심이 되려는 플랫폼, 은행을 우회하는 결제 파이프, 다음은 니콜라스 코칼리스의 파이, 6천만 명의 유저, 글로벌 결제 표준을 꿈꾸는 스텔라 기반 암호화폐. 이 세 개가 연결되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에레보르가 금고가 되고 X가 파이프가 되고 파이가 그 파이프를 흐르는 화폐가 된다면 6천만 명이 X앱에서 파이로 결제하고 그 자산을 에레보르가 보관한다면 달러가 필요 없어집니다. 연준이 필요 없어집니다. 기존 은행이 필요 없어집니다. 이건 핀테크 혁신이 아닙니다. 이건 1944년 브레턴 우즈 체제 이후 유지되어 온 달러 중심의 글로벌 금융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반론도 드려야겠죠? 저는 공정하게 가겠습니다. 첫째는 세 프로젝트 사이에 공식적으로 확인된 협력 관계는 없습니다. 에레보르도 X도 파이 네트워크도 서로 파트너십을 발표한 적 없습니다. 제가 제시한 연결고리는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추론입니다. 둘째로, 파이는 아직 완전한 메인넷 전환과 파이 덱스 거래소 안착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6천만 유저가 있어도 실제 경제에서 유통되지 않으면 이 시나리오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셋째는 탈중앙화 금융을 꿈꾸는 건 이 세 사람만이 아닙니다. 수백 개의 프로젝트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방향이 같다는 게 연결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이 반론들 모두 타당합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피터 틸은 말했습니다. 비트코인은 금융 시스템에 대한 자유주의적 대안이라고. 일론 머스크는 말했습니다. X를 사람들의 경제적 삶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니콜라스 코칼리스는 말했습니다. 파이는 평범한 사람들이 힘을 가질 수 있는 암호화폐라고. 세 사람의 말은 다릅니다. 세 사람의 프로젝트도 다릅니다. 하지만 세 사람이 가리키는 방향은 같습니다. 기존 금융 시스템의 교체. 역사를 한번 돌아봅시다. 1990년대 초 인터넷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처음엔 군사통신망이었고 그 다음엔 대학 연구자들의 장난감이었고 그 다음엔 일부 객들의 취미였습니다. 당시 월스트리트 저널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인터넷이 상거래를 바꾼다는 건 과장된 주장이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 신문은 인터넷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2007년 스마트폰이 나왔습니다. 노키아 CEO는 말했습니다.
키보드 없는 폰은 팔리지 않는다고. 노키아는 지금 어디 있죠? 거대한 전화는 언제나 이렇게 왔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몰랐고 소수만 알아봤고 대부분이 비웃었고 그 다음엔 모두가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파일을 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X에 돈을 넣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냥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에레보르의 금고가 채워지고 있습니다. X의 파이프가 깔리고 있습니다. 파이에 6천만 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세 강줄기는 각자 흐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어딘가에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하나의 바다를 향해 흘러가고 있는 걸까요? 그건 제가 답할 수 없습니다. 그 답은 여러분의 댓글로 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